나는 새 나라에서 3번 태어났다. 내 이름은 리수진. 북한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다. 누구나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부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곳을 출발점이라고만 부르고 싶다. 고향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추위와 배고픔과 두려움이 있었다. 아침은 배고픔으로 시작됐다. 집엔 늘 불이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 안이 하얗게 설이 내리 추웠다. 언제부턴가 나는 이불 속에서 먼저 손가락을 움직여보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 밤 동상에 걸린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엄마는 늘 말했다. 수진아, 오늘은 뭐라도 구해올게. 하지만 뭐라도가 없는 날이 훨씬 많았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옥수수죽 한 그릇이면 감사해야 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사회주의의 위대함과 충성심이다. 선생님은 장군님 은덕을 외우라 하고 우리는 배가 고파 수업 중 앉아서 졸았다. 나는 공부하고 싶었지만 책보다 오늘 먹을 게 있나가 더 중요했다.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는 몰래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다. 보이부 눈에 띄면 잡혀갈 수 있는 일이라 집에서도 늘 불안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엄마가 장마당에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빠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날 처음 느꼈다. 이 나라에서는 제대로 살려고 하면 죄가 되는구나. 그날 밤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수진아, 너 여기서 살면 안 된다. 너 죽어. 나는 그날 처음으로 살기 위해선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19살 겨울 나는 삼촌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정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의 물살은 아직도 기억난다. 강가에 섰을 때 눈발이 온통 세상을 가리고 있었고 강물은 검은색으로 요동쳤다. 발을 내디딜 때 얼음이 똑 소리를 냈다. 그 작은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면 안 되니까. 강 중간쯤 얼음이 갑자기 지익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나는 거의 울 뻔했다. 아니, 울지도 못했다. 울면 체력이 빠져 죽을 거니까. 몸이 물에 빠질 듯 미끄러질 때 찬물에 몸이 얼어붙으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죽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 나라에선 죽지 말자. 그렇게 나는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다. 그 순간 눈발 속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숨이 시원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살았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중국에서의 6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웠던 시간이다. 처음엔 방 안에서만 2주, 찢어진 담요 하나 있는 창문 없는 방. 그 방이 내 첫 중국이었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만 나도 온몸이 움찔했고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됐다. 나는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는 티를 내지 못했다. 말 그대로 숨만 쉬는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북한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그냥 신고하면 돈이 되는 가격이 붙은 인간일 뿐이다. 북한 사람이라는 게 들키면 바로 북송되니까. 내가 처음 일한 곳은 조그만 식당의 뒤쪽 창고. 설거지, 바닥 닦기 말도 못 알아듣는 곳에서 나는 손짓발짓으로 하루를 버텼다. 그곳 사장은 말이 거칠었지만 보이부나 공안에 나를 넘기지 않았다. 그게 감사할 정도로 내 삶의 기준이 낮아져 있었다. 어느 날 사장 부인이 갑자기 말했다. 공안 단속 온다. 빨리 숨어. 나는 그대로 뒷문으로 뛰어 쓰레기 더미 아래에 몸을 숨겼다.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 사이 입 하나 뗄 수 없는 냄새 속에서 나는 숨을 참았다. 무전기 소리, 남자들 발소리, 문 열리는 소리. 그 순간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쓰레기 봉지가 바스락거리며 들킬 것 같았다. 나는 거의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엄마, 나 여기서 잡히면 절대 돌아가지 못해. 그날 이후 나는 중국 땅에서 발자국 하나 내는 것도 조심해야 했다. 6개월은 나를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한국에 왔을 때 서울의 밤은 너무 밝았다. 건물, 사람, 자동차, 소리 모든 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든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너무 많은 자유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엔 여전히 중국에서의 공포가 남아 있었다. 모든 발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말투부터 신경을 썼다. 이야기할 때 내 말투에 의문을 가질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북한에서 왔다고요? 이 한마디가 날 가장 흔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보는 것도 불쌍하게 보는 것도 싫었다. 일만 했다. 낮엔 카페 알바, 밤엔 영어학원,
잠을 4시간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 탈북민 지원 봉사활동에서 마이크를 만났다. 그는 내 말투가 어색한 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 출신이세요? 괜찮으시다며. 나는 잠깐 머뭇거렸다. 북한 얘기를 하면 멀어지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솔직하고 싶었다. 북한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울 뻔했다. 어떤 비난도 어떤 호기심도 없이 단순히 나를 사람으로 본 사람이 처음이었으니까. 너는 믿을 수 없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가 내 삶에서 가장 따뜻한 문장이었다. 누군가 나를 강하다고 말해준 건 그가 처음이었다. 네가 지나온 길이 널 만든 거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야. 그는 처음부터 조심스러웠고 내 과거를 듣고도 동정이나 판단 대신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렇게 사랑은 조용히 왔다. 내가 바랐던 건돈이 아니었고 안전이 아니었고 단지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나 보다. 우리는 밥을 같이 먹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커피 마시며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나는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 왜 나를 좋아해요? 그는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도 못할 걸 이겨냈잖아요. 결혼 후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살아볼 거야. 미국은 기회가 넓었지만 외로움도 깊었다. 나는 또다시 외국인이 되었다. 영어가 서툴러서 식당 주문 하나도 버겁고 사회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이 컸다. 한 번은 식당에서 메뉴를 못 알아들어 그 자리에서 울 정도로. 그러나 그때도 마이클은 말했다. 당신은 북한과 중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영어쯤이야. 금방 해결돼. 그래서 나는 다시 공부했고 다시 일했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후 나는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서 손을 들었어요. 나는 이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날은 진짜 내가 나로 서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미국 작은 도시의 조그마한 커피숍을 운영한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다. 프리덤 커피.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며 묻는다. 왜 이런 이름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한다. 제가 살아남았고 이제 매일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말하죠. 이 커피는 자유의 맛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딘가에서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연습의 연속이에요. 나는 새 나라를 건너며 알았어요. 세상 어디서든 사람은 사랑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는 걸요. 나는 북한에서 생존을 배웠고 중국에서 두려움을 견디는 법을 배웠고 한국에서 도전하는 법을 미국에서 사랑받는 법을 배웠다. 나는 새 나라에서 3번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위에 서 있다. 북한에선 내 이름이 리수진, 한국에선 이수진, 미국에선 수전리.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 안에 나는 여전히 같아요. 살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여자. 인생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연습이다. 나는 지금도 매일 새로 태어난다.